자르는 거? 그럼 완전 번째 하시는 그런 단어도 제일 붙이네요. 들어갔잖아요. 진짜. 자, 봅시다. 원리 합계입니다. 자, 원리 합계라는, 자, 우리 원리 합계를 처음 듣는 사람은 없잖아. 원리 합계 처음 듣는 사람은. 왜냐면 그 중등부나 아니면 고1 때 등비수열을 공부를 할 때 원리 합계를 건너뛰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잘 나오지도 않고 좀 까다롭고 하니까 그거 나중에 너네 학교 가서 공부해라고 해서 잘 안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서 처음 듣는 친구들은 그럼 없는 거죠. 네. 그래도 뭐 우리 서로가 잘 아는 상황이니까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할게요. 네. 원리 합계의 뜻이 뭐지? 뭘 합하겠다는 거야? 원금과 이자를 뜻하는 거죠. 원금과 이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는 생각을 딱 하셔야 되고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리 합계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아셔야 돼요. 세 가지 포인트. 뭐냐면 이자 지급 방식. 이게 이자 지급 방식.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자 지급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단리법이라는 게 있고요. 복리법이라는 게 있죠. 단리법, 복리법. 그 다음에 초라는 단어가 있고 말이라는 단어가 있죠. 초와 말에 대한 얘기. 그리고 돈을 넣는 또는 지급 방식이 또 있습니다. 얘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냥 선생님이 편하게 얘기할게요. 나눠놓기가 있고요. 그리고 왕창 한 방에 넣는 거.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뭐 단위법, 복리법은 저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뭐 초나 말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돈 넣는 거에 대한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을 좀 했는데 이런 거야. 단리법, 복리법을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선생님 좀 상세하게 쓰긴 할 건데 단리법이 뭐죠? 단리법? 단리법? 얘는 원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복리법은 원리금 원리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원리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실제로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나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거의 100% 복리법을 이용을 하죠. 시험 문제에서도 복리법만 출제가 돼요. 복리법만.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여기 선생님이 뒤에 멘트 하나씩을 더 쓸 거예요. 여기 단어 하나씩을 더 쓸 건데 두 번째로 초와 말에 대한 얘기는 스토리가 이런 거야. 뭐 연초에 넣어서 연말에 뽑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말과 초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부끄럽다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완전 대신에. 자, 봐봐. 보세요. 여기 연말과 연초 아니면 월말과 월초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5월이죠. 예를 들어서 5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똑같냐면 6월 초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5월이 31일까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그러니까 5월 말이라는 건 5월 31일에 0시 얘기하는 거야. 자정. 그리고 얘는 6월 1일 0시. 이해돼? 그러니까 딱 그 찰나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나 초나 똑같은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자는 마지막에 지급한다. 이런 것도 약간 바탕이 좀 있어요. 실제로 그렇진 않는데
이자를 마지막에 지급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약간 개념이 이런 거야. 우리가 1월 1일에 10만 원을 넣고 매달 2월 1일에 10만 원을 넣고 매달 넣어가지고 12월 1일에 마지막 10만 원을 넣고 적금을 찾는다고 하면 12월 31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봐봐. 우리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을 해서 12번을 하면 원금이 얼마인 거예요? 원금이 120만 원이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플러스 이자를 또 주잖아요. 근데 너네 생각해봐. 10만 원짜리 1년짜리 정기 적금이라고 하죠. 그걸 들었어. 근데 내가 뭐 갑자기 에어팟이 사고 싶어가지고 주거니 받겠어. 만약에 6월 1일까지 해서 7월 1일에 가서 탄다고 치자. 돈 안 넣고 6번 냈어요. 60만 원. 60만 원만 주니까 아니면 60만 원에 대한 찔끔의 이자는 줍니까? 찔끔의 이자는 주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자가 만약에 4만 원이 붙었다고 쳐봐요. 4만 원. 그럼 요때쯤이면 2만 원보다는 훨씬 적을 거야.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 적금을 중간에 예약하면 손해야 라고 이런 얘기 하죠. 그게 그만큼의 이자를 안 쳐주겠다라는 거니까 얘 반띵보다 훨씬 적은 이자를 받겠지만 어쨌건 조금은 받아요. 그죠? 근데 우리 논리는 뭐냐면 이런 논리에 이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이라는 건 이자가 계속해서 뭐 해나가고 있는 거야. 쌓여가고 있는 거죠. 이자를 찔끔찔끔 쌓여나가고 있는 거지만 수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이자는 그냥 계속 갖고 있다가 막판에 통장에는 120이야. 여기까지도 120인데 마지막에 도착으로 왔을 때 이자를 딱 얹어서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자는 항상 마지막에 지급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넣는 방식에 대해서 나눠놓기와 왕창놓기의 차이는 뭐냐면 선생님이 말을 편하게 한 거지만 나눠놓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정기적금 같은 거 있죠? 딱딱딱딱 넣는 거 또는 엄마가 아빠가 엄마한테 선물로 카드를 딱 줬어요. 응? 당신 오늘 사고 싶은 거 사. 그래서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한강 딱 넘어가지고 그 갤땡땡 디파트먼트 스토어 있죠? 여기 가가지고 소소하게 2천만 원짜리 가방을 빡 긁으면서 뭐해? 할부로 딱 긁었어. 그럼 할부라는 건 결국에 어떤 느낌이냐면 그 가방 회사에다가 뭐 하겠다는 거야. 나눠서 이제 돈을 내겠다는 거죠. 나눠서 내겠다. 또는 아빠가 돈이 좀 있어서 엄마가 2천만 원짜리 소소한 가방을 막 긁으면서 뭐 해? 일시불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야? 한 방에 팍 주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왕창 넣기의 또 다른 대표 예제는 이런 거죠. 물건을 사서 한 번에 줄 수도 있지만 거꾸로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냥 소소하게 30억 딱 당첨이 돼서 뭐 하는 거야? 왜 당첨되면 맨날 물어보잖아. 너 당첨되면 뭐 할래? 그러면 일단 넣어두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럼 넣어두겠습니다가 30억을 뭐 하겠다는 거야? 왕창 적으면 해놓을게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직접적인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예를 들어봐 드리면 가장 기본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야. 나는 뭐 로또로 먼저 치자면 뭐 30억을 1월 1일에 넣어서 뭐 매월 이자가 얼마짜리인 걸 올해 말에 찾을 때 돈이 얼마 붙어 있겠습니까? 얼마겠습니까? 원리 합계를 구하세요. 그럼 이자 몇 프로일 때 원리 합계를 구하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거고 거기보다 딱 한 단계 진화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면 내가 매달 10만 원씩 월 이자가 얼마짜리를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정기적금을 넣었을 때 원리 합계는 즉 내가 찾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게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아까처럼 가방을 샀어요.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딱 샀는데 그걸 나는 뭐랄까 10번에 나눠서 주기로 했어. 그러면 내가 얼마씩 주면 되겠습니까? 그 논리를 경제학적으로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잘 봐. 이런 호주머니 논리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가방 회사 주인이 있을 거고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방 가게 주인과 고객 입장에서 보면 1000만 원짜리 가방인데 내가 10번에 나눠 갚을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씩 10번 주면 되니? 그게 바로 뭐야? 결제하는데 앞에 붙어있잖아. 국민은행 무이자 10개월 뭐 이런 거 있으면 무이자요 이거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수료라는 게 붙으면서 더 내잖아. 그쵸? 그러니까 더 내는 게 왜 더 내야 되는지를 논리를 생각을 해보면
카드사가 먹으니까요. 그것도 있지만 가방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잘 해보잖아요. 그럼 봐. 선생님이 이쪽 주머니가 가방 회사 입장이라고 치잖아요. 1000만원이 들어가 있어. 1000만원. 그런데 이 가방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 2명이 있는데 어떤 고객은 와서 1000만원을 그냥 내고 사갔어. 근데 또 다른 B라는 고객은 와서 10개월이요 라고 해서 10번에 나눠 갚기로 했거든.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봐. 내가 고객인데 나한테 1000만원이 있는데 내가 10번 나눠 갚기로 했어. 그러면 봐봐. 이렇게 가는 거지. 호주머니에서 1000만원 중에 100만원을 빼서 가방 회사에 줬어. 그러면 한 달 뒤에 900에 대한 이자가 붙지 않겠어? 이해되니? 나한테는 아직 900이 있으니까. 또 100만원을 다음 달에 또 줘. 또 한 달 동안 얼마에 대한? 8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또 생겨요. 그런 이자들을 야금야금 오른쪽 호주머니에다가 이제 쑤셔 넣는 거야. 또 100만원 주고 700만원의 이자가 이만큼 생겼지만 그 이자 떼서 오른쪽 호주머니에.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달 100만원을 딱 주고 나면 가방 회사에 뭐라고 해? 나 돈 다 갚았다 해? 끝. 이라고 하지만 나는 실제로 뭐가 있어? 이쪽 오른쪽 호주머니에 이자에서 생긴 야금야금의 수익이 있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나 1000만원 있으니까 다 낼게 라고 줬고 B라는 사람은 나눠낼게 라고 해서 나눠냈더니 누가 이익인 거야? 나누는 사람이 이익이지. 근데 그 형평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양팔저울 논리에 의하면 내가 이익이 생겼다는 건 가방 회사 입장에서 뭐야? 손해라는 뜻 아니겠어? 왜? 가방 회사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가방 회사는 누가 좋은 고객이야? A 고객이 좋은 고객이지. 왜? 1000만원을 왕창 줬어. 그리고 B라는 애는 100만원씩 매달 줘. 그걸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고객이 가방 두 개를 똑같은 가방 1000만원짜리를 팔았는데 B라는 고객처럼 10달 뒤에 생각을 해보면 10달 뒤에 생각을 해보면 가방 회사는 1000만원을 10달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A라는 고객 때문에. 그럼 1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가방 회사 입장에선 1000만원도 생겼고 1000만원에 대한 이자도 생겼잖아. 그러니까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인지를 보면 결국엔 나눠내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돈 더 내놔. 100만원 플러스 알파를 줘. 왜요? 라고 하면 야 A라는 고객이 나한테 1000만원을 내고 사갔을 때 나는 10개월 뒤에 돈이 이만큼 불려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너는 그만큼에 대한 돈을 더 내야 돼. 그래서 100 얼마를 더 내. 라고 해서 총 계산을 해. 그래서 우리한테 문제로 뭐가 나오냐면 월 이자가 얼마일 때 1000만원짜리 물건을 사고 난 10번에 나눠 갚기 위해서 매달 얼마씩 주면 됩니까? 라는 그 얼마를 계산을 하는 거야. 열심히 계산해보면 뭐 102만원 뭐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계산. 그래서 그런 논리에 대해서 하는 거야. 또 연금의 현재 가치라고 해서 마지막 문제. 연금의 현재 가치가 뭐냐면 너네 그 로또라는 복권도 알겠지만 들어봤나? 연금 복권이라고 들어봤어요? 왜 길거리에 왜 조그만한 그 뭐라 그러지? 약간 이렇게 포차처럼 조그만하게 막 신문도 팔고 음료 팔고 왜 복권도 파는 그런 길거리에 있는 그 매장들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거기 보면 연금 복권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당첨되면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매월 500만원씩 30년인가를 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지. 로또는 당첨되면 한 방에 주는 거고 그 연금 복권은 말 그대로 연금처럼 딱 당첨이 되면 매달 500만원씩을 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럼 이런 거지. 내가 그런 거에 당첨이 됐어. 우리 쉽게 다시 하자. 연금 복권이 500만원씩 10번 주는 연금 복권이 있대요. 그게 당첨이 됐어. 그럼 나는 매달 500만원씩 뭐 세금을 당연히 떼는데 세금 안 된다는 전제하에 매달 500만원씩 따박따박 해서 10달 동안 5천만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장 나는 복권에 당첨됐는데 차 하나 바꾸려고 연금 회사에 가서 연금 복권 사장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저 한 번에 그냥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 한 번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야. 10달 동안 받을 돈을 지금 당첨된 이 시점에 한 번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5천만원을 주는 게 맞아? 5천만원보다 적게 줘야 돼? 5천만원보다 적게 줘야지. 그래서 저 500만원씩 10번 받으니까 5천만원 주세요 라고 하면 저쪽 복권 회사 입장에서 뭐라고 해요? 안 됩니다 라고 하지. 그게 왜 안 됩니다? 복권 회사 입장에서 또 생각합니다. 내 복권 회사 사장 주머니에 5천만원이 있어서 얘한테 지금 당장 5천을 주면 나는 빈털터리지만 얘한테 5천만원을 500만원씩 10번을 주면
자, 이번 달에 500만 원.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는 얼마를? 4,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한 달 동안 받아 먹을 수 있고 그 이자를 이쪽 호주머니에다 또 넣는 거야. 다음 달에 500만 원을 또 떼주고 남아있는 4천만 원을 한 달 동안 불려서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또 찔끔 받아 먹고 해서 10번을 나눠주고 나면 사장 입장에서는 빈털터리가 아니라 뭐가 생기는 거야? 수익이 생기는 거다. 근데 지금 5천을 줘버리면 빵원이 되니까 계산을 해서 뭐 하는 거야? 너 요만큼 떼고 나한테 요만큼 떼주고 갖고 가야 이게 우리한테 형평성이 맞는 거야. 이해돼? 그럼 얼마를 떼주면 됩니까?를 계산하는 게 또 원리합계 고등과정의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연금의 현가라고 하는 거야. 현재 가치. 뭐야? 연금을 이때 받아서 요때부터 나눠 받을 걸 미래까지의 그 계산 돈을 현재 가치화해서 좀 줄여서 받아야 돼. 이 얘기.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의 현가까지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예제는 아니고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자, 단립법과 복립법에 대한 계산을 할 건데 이런 거예요. 차이를 좀 볼게요. 단립법은 이렇게 할게요. 첫 달에 100원, 첫 달에 100원을 넣었어요. 자, 이자는 월 우리 10%라고 합시다. 가정을 하는 거야. 10%의 이자를 붙는 거예요. 10%의 이자를 붙였을 때 한 달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얼마가 찍혀 있겠어? 난 100원 넣는 거 말고 그냥 넣어놓고 불리는 거 하는 거야. 그럼 한 달 뒤에 얼마? 110원이 되죠. 얘도 한 달 뒤에 110원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한 달에 어떻게 될지, 그 다음 한 달에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단립법은 뭐라 그랬냐면 원금의 이자를 주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 이런 거야. 야, 당신은 100원을 맡겼으니 나는 매달 100원에 대한 이자를 주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번째 달에 120원이 되는 거예요. 왜? 100원에 대한 이자 10%를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립법인 사람은 그 전달에 얼마나 통장에 있었습니까? 110원이라는 100원이라는 원금과 10원이라는 이자를 합한 원리금에 대한 10%의 이자를 주는 거니까 얘에 대한 10%가 얼마야? 11원이잖아요. 그럼 그걸 더 붙여주는 거니까 총 121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돼? 자, 그런데 둘을 다 잡아 뜯어서 어떤 논리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너무 쉽게 보이고 선생님이 얘는 깊이 있게 설명 안 할게요. 10원이지. 이 10원이죠. 근데 그 10원에 대한 개념만 잠깐 보자면 그 10원은 100원이라는 원금에 대한 몇 퍼센트? 10%를 뜻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단립법은 뭘 뜻하더라? 등차 수열의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단립법은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자, 복립법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복립법. 자, 복립법은 10%의 이자를 주기 위해서 이 110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보세요. 는 원래 저금되어 있던 100원에 대해 1 플러스 분배해보시면 원금과 100분의 10 이렇게 써버리면 분배를 하면 뭐야? 원금과 그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죠. 그래서 110원이 된 거야. 그치? 그러면 121원은 앞에 있던 돈에 대한 10%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던 돈에 대한, 앞에 있던 돈이 110원이죠? 그놈에 대한 1 플러스 100분의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앞에 있던 돈과 그 돈에 대한 10%의 이자라는 뜻인데 앞에 있던 돈 110원을 이 구조로 뜯어서 해석을 해보면 그렇죠? 110원 자리에 선생님 이걸 다시 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100원에 대한 1 플러스 100분의 10의 1 플러스 100분의 10이니까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지. 이해돼? 다시 말해서 너는 100 곱하기 이제는 이렇게 잘 안 쓸 거야. 10%면 1.1이죠.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올 거니? 100 곱하기 1.1에 세제곱이 들어올 거예요. 결론은 뭐야? 너는 곱하기 1.1씩 가는 곱하기 1.1씩 가는 뭐더라? 등비수열이더라. 너는 등비수열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얘 하나만 더 써볼게. 뿅뿅뿅 왔을 때 이렇게 할게. 잘 봐. 여기가 뭐야? 한 달 뒤지. 이해되시죠? 처음에 이거 넣고 월 금리니까 한 달 뒤에 이렇게 되고 두 달 뒤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써볼게. n 개월 이후에는 어떤 n 달 이후에는 얼마가 붙을지를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돼요? 100원에 곱하기 1.1이라는 공비구조죠? 거기에 몇 제곱이 돼야 되지? 그치, n제곱이 돼야 되지. 요게 우리 이제 계산할 때 직접적으로 쓰일 거예요. 원금에 대한 얼마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제들 볼 건데 선생님이 하나만 더 얘기할게. 좀 말이 많다고 했죠? 여기 파트 할 때. 자, 다시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학계, 일반적인 원리학계 대표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왜 그런 거잖아. 10만 원씩 매달 1년 동안 적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논리야. 잘 봐. 10만 원씩 매월 1일 날, 그러니까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해서 12월 1일까지를 12번을 10만 원씩 저금한대요. 원금 얼마야? 120만 원. 그럼 그거에 따른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자가 붙을 건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잘 봐봐. 120만 원의 이자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틀려. 우리 수학에서 원리학계 파트에선 그렇게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논리야. 이제 11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줄 때 이자를 막판에 왕창 주는 건 맞지만 현실적인 계산은 이런 거야. 1월 1일에 돈 100만 원, 아니 10만 원 넣잖아요. 그럼 실제로 나는 통장 하나에 10만 원, 이때 10만 원, 이때 10만 원, 이때 10만 원 이렇게 12번을 넣는 거지만 우리는 마인드를 뭘로 갔냐면 통장을 12개 개설하는 거야. 첫 번째 통장에는 1월 1일에 넣어. 그래서 얘는 몇 달을 불리는 거야? 그치, 12달, 12개월을 불리는 거야. 이 계산법에 의해서 100원이지만 10만 원을 12개월 동안 불려. 두 번째 통장에는 2월 1일에 돈을 넣어서 10만 원을 넣어서 얘는 몇 달 동안 불리는 거야? 11개월을 불리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통장은 12번째 통장은 10만 원을 넣어서 12월 1일에 넣어서 한 달을 불린 뒤에 찾는 거야. 맞죠? 그걸 합계를 내는 게 원리합계 계산 방식이야. 자, 해볼게. 지워도 되죠? 돼질 것 같아요? 되죠요? 아니, 막 이렇게 보는데 왜 싸우는 거 있잖아, 눈가리가. 아 근데 네. 앞에 있으면 막 보여요. 막 아니, 열심히 싸우고 계셔가지고. 화이팅! 이길 수 있어. 지면 알지? 그 눈가리 뒤집히면 막 왜 보인다니? 자, 예제 가봅시다. 예제. 자, 첫 번째 예제는 뭐 할까요? 그리고
수능의 시중 문제집을 보잖아. 그럼 공식들이 있어요. 원리합계 공식. 다 찢어버려. 알았어? 절대 원리합계 공식이라는 건 있긴 있어. 만들 수는 있어. 막 글의 공식처럼 여기엔 뭘 넣고 여기엔 뭘 넣고 해서 만들 수 있는데 외울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어. 왜 그러냐면 뭐 갖가지 변수가 많아서 그래. 이제 문제 풀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은 그냥 저는 이렇게 써드릴게요. 적금이라고 표현해봅시다. 적금. 자, 이렇게 할게요. 1월 1일부터 매월 초에 선생님 아예 예를 들어서 써드릴게요. 매월 초에 글자 많이 쓰기 귀찮습니다. 1억이라고 칩시다. 소소하게. 어? 그러니까 1에서 다르게 그랬어요? 미안해. 그러면 이렇게 쓸게. 미안. 예제들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EX라고 쓸까요? 수업이. 예제 첫 번째 구조로 갑시다. 적금의 의미. 자, 1월 1일부터 매월 초에 매월 초에 1억씩 1억 원씩 뭐까 10개월 동안 실감이 없는 거예요. 네? 실감이 없는 어떻게 이렇게 그 정도 없어요? 있어요? 네?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라도 즐기는 거죠. 마음 아프잖아. 이럴 때 나이 먹고 40살인데 나이 먹고 10만 원씩 넣고 있으면 좀 매ම 아프니까. 자, 적금을 넣는데요. 적금을 넣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다 선생님은 되게 줄여서 쓰는 건데 독립법을 적용한다 이런 단어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안 할게. 선생님이랑 예제는 무조건 다 독립법으로만 할 거야. 단위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하여튼 성실은 안 나올 거야. 하여튼 해서 복리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월마다 넣는 거니까 월 금리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월 뭐 할까요? 3%. 요즘은 꽤 높은 거죠. 요즘은 3%의 금리를 준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 조건에 하나가 더 붙는 게 뭐의 몇 제곱은 얼마로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멘트가 붙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식만 정리하고 넘어갈 거니까. 자, 이랬을 때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원리 합계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의 총합은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자, 푸는 방식을 잘 봐. 이거는 공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그게 나오진 않으니까. 자, 봅시다. 문제를 이렇게 풉니다. 1월 1일부터라고 했지만 10월 1일부터건 몇 월 며칠부터건 상관없어. 무조건 달 표시를 하는 거야. 잘 봐요. 1월, 2월, 3월, 4월, 5월 해서 쭉 해서 몇 월까지 가겠어요? 10월까지 가겠죠? 근데 이것도 하나 팁 드리자면 만약에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10개월 동안 넣겠대. 그러면 올해 21년 10월, 11월, 10월, 11월, 12월 그 다음 해에 써서 다시 1월, 2월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는 몇 년도 몇 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번 늦게 써가 중요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10월,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로 표를 작성하시는 게 더 편해요. 이해돼? 뭔 말인지? 하여튼 이렇게 놓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 1억씩을 집어넣는데 1월 1일부터라는 게 초의 느낌이니까 요때 집어넣는 거예요. 요 앞이 뭐야? 1월 1일. 요 뒤가 1월 말. 동시에 2월 초. 이해돼? 그 느낌인 거야. 여기다 쓰면 요 라인에다가 갖다 쓰면 2월 말이자 동시에 3월 초 이런 느낌이야. 이걸 잘해야 돼. 그래서 1월 초에 넣어요. 요때 1억 이렇게. 그 다음 또는 언제 넣어? 2월 초에 넣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1억. 그 다음에 여기에다 또 1억. 그럼 마지막 돈은 언제야? 10월 초에 뭐 하겠어? 1억을 넣겠지. 표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피니시 라인이 꼭 중요해. 피니시 라인이 너무너무 중요해. 언제냐면 잘 봐봐. 선생님 또 예제 또 들 거야. 잘 들어. 적금이야. 그럼 마지막 돈 넣고 찾니? 마지막 돈 넣고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돈 넣고 언제 찾을 수 있어? 언제부터? 한 달 뒤잖아. 뭔 말인지 아시죠? 1년짜리 정기적금을 넣으면 12월 1일에 넣고 12월 31일이 지나야 그때부터 적금 해약이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얘도 적금이니까 언제 끝나? 10월 말에 끝나는 거지.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 아까 엄마가 루이똥 가방을 샀어. 돈을 10번에 나눠서 갚는데 그러면 마지막 돈 갚고 한 달 기다려야 가방 회사랑 나랑 끝나나? 마지막 돈을 갚는 순간 우리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돈을 갚는 문제였으면 이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어디 오냐면 1억짜리 만약에 10억짜리였어. 10억짜리 가방이고 10억짜리 가방은 돈을 갚는다고 치면 마지막 1억을 내자마자 끝나는 거니까 빨간색 선을 여기에다가 슉 긋는 거야. 이해돼? 그 차이가 왜 생기냐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잘 봐요. 아까 돈에 이자가 어떻게 붙는다 그랬냐면 돈이 따로따로 붙는 거야. 처음에 넣은 1억에 대한 이자가 따로 붙는 거야. 자, 여기는 1억에 대한 금리 얼마야? 3%야. 그럼 100분의 3인 거죠? 그리고 원금까지 포함하면 뭐가 되냐면 원금과 이자 0.03 100분의 3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몇 제곱이기로 했었지? 아까 표에 써드렸죠? 그치? 이자를 받는 횟수야. 이자를 받는 횟수를 잘 봐야 돼. 1월 초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자가 생기니까 1월에 꽉 차 있죠? 그럼 받는 거고 2월에 꽉 차서 받는 거고 10월 달도 10월 초에 넣는 거니까 10월 말에 찾게 돼서 한 달에 꽉 차 있죠? 그럼 총 몇 번이야? 10번. 얘가 바로 뭐냐면 이자 지급 횟수가 되는 거야. 10번이라는 구조죠.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넣은 돈은 이자를 한 번 덜 받을 거니까 1억에 곱하기 1.03 위에 거랑 똑같은데 줄여서 쓴 거야. 의 9제곱 점점점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씩 줄이다가 자 이래서 피니시 라인 중요한 거야. 마지막 돈은 이자가 붙어야 안 붙어요. 마지막 돈은 월 초에 넣는 거가 한 달을 불리는 거니까 이자가 붙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자를 붙여줘야지. 1억에 대한 곱하기 얼마? 1.03에 얘는 한 번이요. 이렇게 붙죠. 그래서 원리합계의 공식은 다 등비수열의 합이야. 알았어? 여기 봐봐. 이제 우린 요거에 대한 합만 계산하면 끝나요. 그게 원리합계야. 근데 얘네 구조 봐봐. 밑에서부터 읽어볼까? 1억 곱하기 1.03의 1제곱이고 그 위에 줄은 1억 곱하기 1.03의 제곱일 거니까 거꾸로 쭉 읽으시면 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리합계는 모조리다. 새로운 공식 없어. 그냥 뭐냐면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만 적용을 한다. 원리합계 공식은 없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아셨죠? 따라서 얘 정리를 해보시면 이자를 항상 지급하고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비는 항상 1보다 커져요. 공리만 해놨네. 네, 공리만. 그래서 얘는 항상 얘 붙는 게 1.03, 1. 뭐뭐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서서 들으셔도 돼요. 그러면 R이라는 게 항상 1보다 크기 때문에 R-1 공식을 쓰시는 거야. R 1.03 마이너스 1 R-1분의 A1이 얘가 되겠죠? 1억 곱하기 1.03 A1 곱하기 1.03 R에 대한 항의 개수의 마이너스 1인데 여기 붙는 항의 개수는 몇 층인지 항상 표를 이렇게 그릴 거기 때문에 몇 층인지 세면 돼. 얘는 몇 층이야? 1.03에 1부터 시작해서 1.03에 10까지 오는 거니까 얘는 10죠? 그냥 10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우리 문제에 뭐가 나와 있겠어? 마지막 이런 거. 월 이자는 3%고 그리고 1.03의 10제곱은 얼마로 계산하세요? 라고 나올 거야. 그럼 거기에다가 딱 대입해갖고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볼게. 몇 개 더 있어요? 4개? 뭐 얼음인가? 3개? 커피 좀 줄입시다. 얼음.
아, 4개 해야 될 것 같은데. 너가 이렇게 봐. 자, 두 번째 이제. 돌아올게. 두 번째. 두 번째는 타이틀이 이래요. 할부금 상환. 이게 예제가 그거야. 백 찌르는 거. 백 산 다음에 이제 돈 갚아야 되는 거야. 얘는 선생님이 문제를 좀 특이하게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할까요? 선생님 일부러 좀 꼬이게 내볼게. 오늘이 5월이고 6월이고 5월 말이고. 자, 이렇게 합시다. 6월 1일에 나는 뭐 할까요? 5억짜리 차량을 구매를 합니다. 5억짜리 차량을 구매를 하고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5억짜리 차량을 구매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돈이 없어가지고요. 돈을 언제부터 갚기 시작하냐면 뭐 할까요? 8월 1일부터 매월 초에 A1씩 30번에 나눠 갚겠습니다. 나눠 지급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월 차량 구입했을 때 캐피탈은 좀 비싸니까 5% 했을 때 얼마씩 갚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8월 1일부터 네, 8월 1일부터. 뭐? 약간 느낌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핸드폰 같은 거 살 때 핸드폰 사고 바로 돈 내지 않잖아. 근데 아니지. 다음 달 요금에 청구됩니다.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것처럼 한 달 뒤부터 요금이 이번 거 막 청구되고 유심비가 뭐 빵원 핸드폰 구입하면 유심비가 다음 달에 청구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 샀지만 지금 바로 안 내고 다음 달부터 내는 것처럼 이 차는 사고 다다음 달부터 돈을 갚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공식에 전혀 적용이 안 돼요. 그런 거 한번 예를 들어드리는 거야. 됐음? 그럼 아까 그 논리를 생각을 해야 돼. 자동차 회사 사장과 그리고 나의 고객인데 이 논리는 뭘로 생각하냐면 A 고객과 B 고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똑같은 시점에 5억짜리 차를 동시에 두 대를 판매를 했는데 한 고객은 5억을 딱 주고 갔고 또 한 고객은 저기 돈이 저 8월 1일에 저기 로또가 아마 당첨될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갚을게요. 30개월에 나눠서 이렇게를 얘기하고 사가는 거야. 그러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선 이 사람한테나 결국엔 총수익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지. 그걸 계산을 하는 거야. 자, 해볼게. 너무 쉬워. 자, 6월 초, 7월, 8월, 9월, 10월을 해서 자 30개월이면 몇 년이 넘어가지만 몇 년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20월 뭐 이런 거 그냥 써버리는 거야. 근데 몇 월까지를 써야 되는지 잠깐 체크를 해보면 우리는 첫 번째 돈 내는 시점이 언제야? 이때지. 그럼 이때 살짝만 체크해볼게. 1. 너가 두 번째 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가 알고 싶냐면 30번째 내는 달이 궁금한 거잖아. 그럼 얘네끼리의 숫자 논리를 계산하면 빼면 7이네. 보이죠? 그럼 빼면 7이어야 되니까 여기는 몇 개월? 37월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몇 년도 몇 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는 이 새끼가 생각하면 되지. 아, 몇 년도 몇 월까지는 안 돈 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볼게. 차는 언제 샀냐면 이분께서 차는 이때 사죠. 차는 5억짜리 차는 6월 1일, 6월 초에 구매를 합니다. 이때 5억짜리를 구매를 하죠. 그리고 돈은 언제부터 갚냐면 8월 초부터 갚아요. A1씩. 다음 달도 A1. 그 다음 달도 A1. 그 다음 달도 A1. 오케이? 그리고 이 사람은 27월 초에 마찬가지 얼마를 내는 거야?
마지막 A1을 내겠죠. 됐습니다. 자, 피니시 라인을 결정을 합시다. 피니시 라인은 언제예요? 돈을 갚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돈을 딱 주면서 자동차 회사에 뭐라 그래? 이제 이거 완전 내 거 얘기할 거 아니야. 더 이상 하지 마. 이 시점에 완전 내 거. 이게 필요한 거잖아. 얘는 위로 조금 더 그려야 돼요. 위로. 그러면 느낌이 뭐냐면 회사 입장에선 이거 계산해야 돼. 자, 이 나눠서 내신 분이 이 고객이고 한 방에 내신 분이 이 고객님이야. 그러면 똑같이 이 시점에 차량을 구입했을 때 A 고객과 B 고객 기준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봤을 때 모두 두 분이 같이 종료되는 시점, 이 사람은 이때 종료긴 하지만 이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마지막 돈을 계산을 했으니까 A라는 고객이 5억을 줬어. 자동차 회사에. 그 5억을 바로 저금을 한 거야. 자동차 회사에서. 그랬을 때 얘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시점의 수익과 조각조각 내서 나온 이 시점의 수익이 뭐예요? 같아야 동등하다라고 보니까 너는 얼마 더 내야 돼를 계산을 해주는 거야. 이해됨? 그래서 이 좋은 고객님은 자동차 회사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을 거냐면 5억에 대한 곱하기 금리 1.05겠죠? 5% 몇 번입니까를 세셔야 돼요. 몇 번입니까? 잠깐 대기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작은 거부터 먼저 해볼게. 자, 너부터 와. 너는 A1에 대한 곱하기 1.05에 얼마? 자, 세시면 돼요. 잘 봐요. 1이라고 적힌 거 꽉 채워서 한 달을 가져요. 8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니까. 한 달이 차야 돈을 내는 거야. 이자를 주는 거야. 9월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37월에 1월에 마지막 돈을 내잖아요. 이게 37월 1일 아니야? 그러면 언제까지 가요? 29, 파란색으로 29에 해당되는 여기까지가 꽉 차 있는 거거든? 그럼 이자를 총 몇 번 받는 거? 29번 받는 거예요. 29. 이런 것만 잘 세면 돼. 그럼 두 번째 거는 거저먹지 뭐. 그래서 얘 단점은 시작이 틀리면 왕창 다 틀려. 맞죠? 당연히 하나 줄여서 가는 거니까. A 곱하기 1.05에 28제곱. 뿅뿅뿅 가서 마지막을 얼마라고 써야 돼? 얘는 이자 받지 못하잖아. 그냥 딱 하고 끝이니까 넌 그냥 딱 끝. 그래서 나는 니들의 총합을 계산을 할 거고 잠깐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자 몇 번 받는지 계산을 잠깐 해볼까요? 여기 잘 보셔요. 요 바로 밑에 있던 애들이 29번의 이자를 받았잖아요. 그럼 얘는 7월 꽉 채워져 있고 6월 꽉 채워져 있겠지. 6월 1일부터였으니까. 그죠? 그럼 이자를 두 번 더 받으니까 얘는 몇 제곱? 31제곱. 이렇게 쓰이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셔야 될 건 요 노란색에 총합 계산하시면 되니까 공식 1.05라는 공비 R-1분의 A1이 이번에 그냥 심플하게 A네요. 그죠? 첫째 항. 곱하기 1.05라는 공비에 대한 항의 개수. 얘는 항 개수 몇 개야? 얘 바로 위에서부터가 1.05의 1제곱이잖아. 그럼 1.2제곱 해서 지상으로 29층 지하에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총 30개. 마이너스 1 이렇게. 그것은 5억에 곱하기 1.05의 31제곱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계산이 마무리하시면 계산을 통해서 A 값을 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 막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뭐는 얼마로 계산하세요? 이런 조건들. 아이, 진짜. 아직도 몇 개 더 줘야 돼. 꺼져! 아직 안 끝났어! 녹화 중이야! 이런 이따가 하겠습니다. 저희 팩트를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이것만 하고 가야겠다. 다음에 보자. 원래 학교가 더 금요일에 딱 끝내고. 끝내고 나 이거 원래 결과는 잘 숙제 못해요.